수백여 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지대로 여겨지고 있는 한반도도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과 지각 구조에 대한 연구에 평생을 힘써온 과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이기화 명예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는 이 지진학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로 제가 듣고 들어왔습니다. 제 이 자리에.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이 연구를 평생 하려면은 어렸을 때 좀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지진학에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니는데요. 예. 그때 1950년대 말에 국제지진관측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 그걸 읽어보고 이 지구에 관한 그 물리적인 현상이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국내에는 그 지진을 연구하는 그런 환경이 안 돼서 70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 제 지도교수인 파일런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때 지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고등학교 때 보고서를 보고 참 네. 놀라운데요. 이 지진학 연구자로서, 지진학의 대가로서 사실 가장 주의 깊게 보고 계신 지진 활동은 어떤 겁니까? 지진 하나하나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은 국내 한국 지진학자로서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78년에 서울대학교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지진이 별로 안 난다고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저 원자력 발전소의 그 지진 평가 보고서인 보고서를 읽다가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그 삼국사 같은 고려사 혹은 조선왕조실록에서 1600여 개의 지진 기록을 그 수집해서 편집한 걸 보고 예.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지진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그 지진들의 그 진앙이라든가 혹은 규모 이런 걸 결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내가 그 주의 깊게 관찰한 지진은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생각보다 이 사료에서 이 지진의 역사가 발견된 게 얼마 안 됐군요. 그러니까 삼국사이라든가 예.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있는데 그걸 누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역시 일제시대 아하. 와다라는 사람이 조선 총독부 기상관측소에 예.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 예. 그 지진을 좀 수합해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자, 그다음에 감진 지역 예, 예. 크기를 대략적으로 그 만들어놓은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 1600여 개의 지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진 연구에 도움이 됐었죠. 그렇게 한반도에서도 기록이 있었는데 요즘에 전 세계에서 이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사인데 여기서 지진이 크고 작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네팔에서 7.8, 칠레에서 8.3 엄청난 강진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예전의 기록은 있지만 네. 그렇게 강진이 대륙에서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안 나는 곳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판구지론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98% 정도의 지진 에너지가 소위 그 판의 경계인 환태평양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진 기록을 보면은 그 과거에 많은 지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판의 경계인 칠이라든가 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 진 지역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뭐 영화를 비롯해서 또 드라마에서도 지진 관련해서 한반도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네. 한반도에 정말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규모 정도로 피해를 일으킬까요? 그 홍성 지진이 규모가 5.0이었습니다. 그때 그 재산 피해가 당시 시가로 한 5억쯤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큰 규모 지진은 대략 규모 6.7로 보는데 그 지진은 홍성 지진보다 에너지가 한 350배쯤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진이 발생하고 또 지진의 그 규모하고 에너지하고 그 피해하고 비례한다고 할 때에
6.7 정도의 지진이 나면은 대략 한 1,800억 정도의 피해가 홍성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만약 그런 지진이 이제 홍성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아, 주요 산업단지 인구 밀접한 지역에 나오면 그 피해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근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잘 마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요 건물들에 대한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강진이 나더라도 큰 구조적인 손상은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진 설계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옛날 건물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매입지에 세운 고층 건물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대중들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좀 일깨워 줄 만한 게 필요한데 네. 교수님께서 그거 관련해서 책을 좀 쓰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그래서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은퇴한 후에 해외에서 지진이 나면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지진의 정확한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진 교양서로 이제 최근에 사이언스북스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예. 지진에 관한 기본적인 모든 지식들과 아울러서 우리 한국의 지진 활동의 특성 그걸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이 그런 공백을 메꿔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 물고기가 폐사를 한다든지 곤충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든지 어떤 전조 현상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네.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과연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 전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전조 현상인데 그 이론적인 근거는 나일레턴시라고 해가지고 지진이 나면 지각이 파열되지 않습니까? 파열되기 전에 조그마한 균열이 생기는데 네. 그 균열이 생김으로 해서 국지적으로 부피가 증가하고 또 피파의 속도가 감소하고 또 전기 비장값이 떨어지고 라돈량의 방출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전조 현상들이 모든 지진에 대해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진은 있고 어떤 지진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곤충들이라든가 동물들은 우리가 인간이 감지 못하는 지각의 아주 미묘한 현상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이제 큰 지진이 나기 전에 지각이 조금씩 깨지면서 나오는 진동파 그걸 이제 곤충들이 감지해가지고 가령 이제 지진이 나기 전에 말이라든가 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허둥대거나 혹은 이제 물고기가 좀 몸부림치거나 또 뱀이 나와가지고 도시의 거리를 예. 기어다니거나 이런 현상들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지진 전조 현상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많은 연구가 쭉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의 후배 과학도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진학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국한시켜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라시아 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예. 판 내부 지진 활동이 돼서 발생 빈도도 낮고 그 메커니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진학자들이 앞으로 정말로 우리나라의 지진 재평가를 위해서 중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판 내부 지진 활동,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왜 나느냐, 어디서 나느냐, 그 특성들을 밝히는 연구가 우리나라 지진 재평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만약의 상황을 철저히 대비를 해서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나 부실 건물을 보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과학계 최고의 지진학 박사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기화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